자, 전세 사기에 이어서 이제는 월세 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1인당 대략적으로 보증금 500만 원 정도를 떼일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월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오피스텔 월세 사기 의혹. 자, 그래서 세입자 162명이 보증금에 떼일 위기. 자, 물론 이제 월세라서 보증금이 그렇게 크진 않고 대략적으로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주인이 500만 원도 내줄 돈이 없다고요. 자,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일단은 오피스텔 월세고요. 자, 세입자가 162명이나 됐는데 205억 원을 담보 신탁을 받았다. 그 돈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자, 원리금을 체납을 했다. 그리고 공매 절차에 진행 중이다. 담보 신탁이라, 자, 신탁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게 뭘까요? 자, 신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 담보 신탁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신탁, 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한다. 자, 그래서 건물주가 건물을 짓던지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릴 때 자, 어떻게 하느냐, 근저당권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자, 신탁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일단 합니다. 신탁회사한테. 자, 그렇게 된다면 건물주는 위탁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탁회사는 수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증권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거죠. 자, 돈을 빌린 건물주가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수탁자, 자, 소유권이 이전된 요 수탁자가 바로 이제 공매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의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담보 신탁이 되면은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수탁자,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수탁자가, 자, 바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하고요. 건물주를 위탁자라고 하고 돈 빌려주는 데를 금융기관 우선수익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탁자가 이렇게 등기에 명시가 되죠. 자, 수탁자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또 다른 점이 갑구의 신탁이 나온다는 거고요. 근저당은 을구에 나오죠. 자, 그래서 신탁은 갑구다. 근저당권은 을구다. 하지만 근저당은 을구에 나오면서 채권 최고액이 나오는데 신탁은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자, 얼마 빌렸는지 나오지 않는다. 단순하게 신탁, 수탁자만 나오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자주 접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신탁 돼 있는데 그러면 끝이지 뭐.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오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 요 밑에 보시면 신탁해가지고 신탁 원부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봐야지만 자, 수탁자는 누구고 위탁자는 누구고 우선수익자는 누군지 알 수 있고 돈도 얼마나 빌렸고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탁 원부를 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안 된다는 사실. 자, 직접 등기소를 가가지고 떼야 된다는 건데요. 자, 등기소 가면 한 2,000원 얼마인가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 10,000원 얼마인가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서 떼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신탁 원부를 떼게 된다면 위탁자, 수탁자 나오죠. 그리고 담보 신탁 계약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관계로 계약을 했는지,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등등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수탁자, 우선수익자도 같이 디테일하게 나온다. 자, 그렇다면 신탁 원부까지 준비됐으니까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과연 누구랑 계약을 하느냐?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수탁자와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다. 아니면 신탁 원부를 딱 봤더니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건물주였던 자, 위탁자가 계약을 하는데 금융기관과 수탁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자, 아까 전에 월세 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건물주랑 임차인이랑 계약을 다이렉트로 했는데 수탁자랑 우선수익자의 동의서가 없었기 때문에 자, 금융기관과 수탁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월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일단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신탁 등기가 돼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등기소 가서 신탁 원부를 뗀다. 자, 그래서 신탁 원부를 떼서 그 내용을 보니까 수탁자만 계약을 한다라고 나오면 자, 신탁회사랑 계약을 하면 되고요. 자, 위탁자 아까 전에 말한 건물주와 계약을 해도 되는데 자, 우선수익자랑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동의서 주세요." 하면 신탁회사에서 메일이나 팩스로 보냅니다, 동의서를. 고거를 첨부하셔야지 완벽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복잡하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마. 신탁 등기 안 돼 있는 다른 물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고 물건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방이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다면 해결 방법은 무보증이든지 자, 월세만 뭐 보증 없이 50만 원 낸다. 아니면 극히 낮은 보증금 막 50만 원에 50. 자, 보증금 100만 원에 50. 자, 요런 거는 한 달만 안 되면 다 까이잖아요. 자, 이렇게 지극히 낮은 보증금을 자, 내고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내가 일단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탁 등기가 돼 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일단 뭐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자, 일단 신탁원부를 안 떼셨다면 떼셔서 보시고 수탁자랑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수탁자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랑 계약을 다시 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계약을 한다면 좋겠고요. 자, 이도저도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공매된다고 등기 우편이 날라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의 보증금이 떼일 위기에 놓여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 월세 내고 있다면 내지 마십시오. 자, 관리비도 안 내고 자, 전기수도 가스 끊길 때까지 내지 마십시오. 자, 보증금이 당장에 날라갈 판에 월세 등등 해가지고 착실하게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공매가 다 진행될까지는 그냥 월세 안 내고 살아서 보증금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자, 수탁, 신탁 해가지고 갑구에 이런 게 적혀있다. 그러면 담보 신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지만 금액이 나와 있지는 않는다. 자, 그 금액이랑 계약 등등을 보기 위해서는 등기소로 직접 찾아가서 신탁 원부를 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할 때는 일단은 수탁자, 신탁회사랑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신탁 원부에 위탁자, 건물주가 계약을 해도 되는데 수탁자랑 우선수익자,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꼭 자,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다 그러면 보증금이 지극히 낮거나 아니면 무보증일 때만 자,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덜컥 계약을 했다. 계약이 벌써 진행이 되신 분들, 자, 만약에 공매에 대한 소식이나 등기 우편을 받으신다면 그때부터는 저 월세, 관리비 등등 해가지고 자, 그런 것들을 내지 않음으로써 보증금을 어느 정도 만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